반갑습니다. 저는 신용선 국어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시험 준비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1차는 계속 붙었는데 2차가 내리 떨어져서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제 학원 강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출강하는 건 메가스터디 러셀 지점 드리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설명회나 아니면 예년 설명회와 조금 다르게 조금 강조 드릴 부분들은 올해 조금 더 강화된 부분, 그래서 시스템입니다. 학원 강사가 혼자 수업을 잘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꼭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만드는 시스템, 그 유일한 시스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시스템, 이걸 이제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자랑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기죽을 때와 눈치 보일 때, 그리고 좀 큰 소리 칠 때가 저희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았을 텐데, 이제 작년, 이제 2022학년도를 작년이라고 이제 부르고 2023학년도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내년 딱 요맘때 어떤 느낌으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살짝 소름이 끼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부터 이제 문자 보내준 거. 근데 올해 수능은 국어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1등급 컷도 사이트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이트는 82점. 그리고 최고로 높은 사이트는 85점. 그래서 등급 컷이 이렇게까지 갈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때가 잘 없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 끝까지 수능 성적표 받아봐야 우리 아이들 1등급 컷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90점 이상이면 100분위가 98 혹은 99 나오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일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웠고요. 뭐 얘네들은 전부 잘 봐서 자랑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좀 너무 솔직해서 살짝 탈이 되는데 이 아이가 좀 특이합니다. 이 아이가 좀 특이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독서 지문의 연계 강화와 리트화가 6평, 9평에서 보인다고 해서 제가 대자비 알파라고 하는 컨텐츠를 올해 파이널 9월, 10월 동안 배부를 막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쌤보다 유명한 쌤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서 안 믿었답니다. 제가 1타가 아니라서, 대치동 1타가 아니라서 그래도 시키는 건 다 하자라는 생각에 하고 막판에 무조건 했던 거 충분히 확실히 반복하고 가라고 해서 알파까지도 씹어 먹었는데 독서 세 지문 출제가 되었는데 독서 세 지문에 출제된 내용까지 사실은 거의 다 적중시켰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해 6평과 올해 9평처럼 EBS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실제로 매년 EBS 연계 문학은 정말 많이 드립하는데 EBS 독서책은 거의 안 봅니다. 그게 이제 살짝 팬이 된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뭐 믿은 학생들은 실천을 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쭉 뭐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학생. 제가 수강생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나 본데 제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봐 증명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작년 수능 5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수능 81점 안전한 2등급입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 모르실까봐 증명사진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보낸 기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예체능을 준비하는데 예체능이 수학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는데 국어를 너무 못하고 기복이 너무 심해서 국어 점수는 내려놓고 수학을 준비해서 왔는데 오히려 실제 수능에서 국어를 너무 잘 봐서 선택의 폭이 확 넓어져서 기쁘다는 예체능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 요 정도까지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2023학년도 커리큘럼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년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이런 학생들처럼 기쁜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는 그런 시즌을 학원가에서는 4개의 시즌으로 나눠봅니다. 이건 모든 과목이 사실 마찬가지예요. 1월과 2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점이고요. 예비 고3의 수능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충분히 시간이 많은 시점이고 가장 여유롭게 공부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모든 과목의 모든 강사들이 전부 기본, 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어디에 존재하시던 무엇을 준비하시던 누구 수업을 들으시던 일단 무조건 기출, 그리고 연계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라고 해서 파이널 9월, 10월에 이제 각종 뭐 이강, 한수, 상상, 바탕 등의 업체에서 만들어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는 게 거의 뭐 국룰이라고 부르는 수준의 준비할 내용입니다. 이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요거 세 가지를 얼마나 확실하게 충분히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체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사실 갈리는 겁니다. 연계교재가 나오지 않았을 시점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은 당연히 없는 시점이어서 기출의 바탕을 두고 기본기를 형성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대형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원의 단체 수업은 1등급부터 N등급까지가 모두 모여서 함께 수업을 듣는데요. 사실 1등급 아이들은 어디에 놔도 누구한테 배워도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헤비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라이트급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5등급, 6등급, 그리고 수능 국어 공부가 거의 안 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상대평가인 수능 시험에서 함께 시합을 합니다. 그럼 헤비급에게 라이트급은 계속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급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시즌이고요. 1등급인 학생들도 100점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씩 꼭 틀리는 그거 습관이고 성향인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시즌이 바로 스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월에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체급 만들기, 그리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100점이 안 나오는 요소에 대한 짚음, 이걸 해내가는 시간이 바로 스캔 1, 2월입니다. 그리고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이제 고3 되어서 처음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방향을 조정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즉 6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해서 수업이 들어갑니다. 3월에서 5월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고요. EBS 연계 교재들이 출간되는 기간이고요. 또 학교 다니는 고3에게는 살짝 분리할 수 있는 중간고사가 끼어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 4, 5월은 석 달이라는 시간이지만 실상 공부할 건 훨씬 많아지고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고 부담은 굉장히 큰 시간이 3월에서 5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자, 중간고사 학교에서 보는 국어시험은요. 거의 다가 EBS 문학과 수특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상 부담이 없는데 올해부터 살짝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각각의 학교에서 3학년의 교과 과정에서 원매를 선택하는지 화작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1차 학교의 1학기 내신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이번 수능을 한번 뚜껑 열어본 결과 선택 과목은 3학년 1학기 각자 학교의 내신 과목, 그 선택이 사실은 가장 부담 없고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3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연계학습을 더해서 완성시킨 이야기를 가지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을 봅니다. 첫 목표이고 이걸 가지고 대학 이제 입시 상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이고요. 요걸 보시고 나서 요것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들을 본격적으로 채울 수 있는 여름방학 시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게 3주인데 이 3주 동안 아이들은 수시 준비를 조금 얹어서 하게 됩니다.
실상 논술도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면접, 자소서 등등의 이야기도 이때 같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말까지 하나 더 얹어지기 때문에 정말 3월부터 8월까지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고요.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재조정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시점이 다가옵니다. 9월, 10월은 사실은 스타트 시점처럼 2개, 달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내신도 없고 그다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장 여유롭게 또 수능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참 희한하게도 주관적인 느낌으로 흐르는 것이라 눈 뜨면 한 달가 있고요. 또 눈 뜨면 수능이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멘탈도 이때 약간씩 조금씩 약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1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반수생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고3은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때부터는 할 게 거의 고정화되어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체급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될지 그 목표를 잘 세우셔서 스캔 1, 2월 과정을 잘 보내시는 게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스캔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이라는 장소는 특별히 소수정예나 과외가 아닌 이상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1등급을 향해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겪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한 16년 하다 보니까 요게 조금 중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입니다. 관리 없이 수업만 잘 듣는다? 사실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본다? 그게 굉장히 힘든 세대입니다. 어휘력도 상당히 약한 세대인데 사실은 어휘력이 약한 게 전 어떤 특정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 공부 못하는 학생들. 근데요, 사실 1등급들도 스캔 1, 2월 과정에서 적막하다라는 뜻 정확히 모릅니다. 적막하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고요한 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국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거나 뜻풀이를 찾아볼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이런 것들로 관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적막하다는 실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고요한 가운데 느끼는 쓸쓸함, 외로움이라고 해서 시로 치자면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태도를 함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요. 적막하다요? 그거 고요하다는 뜻, 조용하다는 뜻 아닙니까? 뭐 조용하고 고요하니까 뭐 쓸쓸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이 들어갑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 굉장히 활발한 지점의 아이들이 문학을 감으로 푼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문학이 애매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전 찾는 습관 하나만 들인다면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할 때 이걸 다 배우거나 받아 적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필터링 관리를 통한 모든 등급대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출발할 때 The Only System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필터링 관리라는 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1등급 학생들, 스타트가 1등급인 학생들은 최고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100점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N등급,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학생들은 필터링에서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과제 검사, 그 다음 테스트 검사, 그리고 제시, 재검,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일 겁니다. 실제로 이쪽으로 갈수록 공부가 재미 많이 없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그렇게 없는데 성적이 한번 오르는 맛을 보면 사실은 튀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4에서 1 되고 5에서 1은 잘 안 됩니다. 2라고 쓰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에서 2 되고 4에서 1 되는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머니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아이들의 반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란 누가 1을 차지하고 들어오면 1위였던 애가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요걸 생각해서 불안한 1등급들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또 역시 추적검사, 추적 제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질답 패턴, 이게 좀 중요한데요. 보통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당당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셔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그냥 답을 그대로 바로바로 줘버리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약해집니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시험지만 보시면 학생들, 학부모들, 예비 고3 학생들 전부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확 짧아졌습니다. 지문이 원체 짧다 보니까 그럼 읽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문이 짧은 대신에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가원의 어떤 지문엔 체계가 있고 패턴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강사들이 지금 현재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출제된 새 지문은요, 패턴, 체계, 기존에 보이던 심지어 올해 6평, 9평에서 출제된 지문의 형태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설고 새로운 것에 항상 취약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등급컷이 굉장히 낮게 형성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공부는 어차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많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저랑 함께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답을 그냥 알려주는 건 이제부터 펼쳐질 올해부터 변화된 수능 패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답 패턴도 확실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하나씩 줍니다. 답을 바로 주지 않고 힌트 1. 모르겠니? 그럼 다시 한번 힌트 2. 모르겠다? 다시 한번 힌트 3. 스스로 답을 뚫어가는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은 과정이지만 이걸 해내게끔 하는 게 사실상 안전한 1등급을 받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과 직접 소통한다. 이게 뭐냐? 저는요, 사실 사람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강사와 학생은 비즈니스 관계 아닙니까? 강사와 학생은 그냥 강사와 학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요, 10개월 단위 내와 2개월 단위 내는 제 책임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단위 내는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의무가 그 아이보다는 최소한 5배 이상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질문하고 상담하는 것도 성격인지라 적극적인 아이들은 매번 상담하고 매번 질문 문자 카톡 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저한테 질문이나 문자 카톡 그런 거 안 한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조금 또 속된 말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찍적거리려고 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숙제온 횟수, 그 다음 미니 테스트 제시 통과 횟수, 그 다음 출석 기간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출석 기간과 그 외에 마일리지 점수를 합쳐서 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패턴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수강 센수가 그렇게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재정반 출신입니다. 재수종합반에서는 제가 900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900명의 질문을 처리하고 900명의 질의응답과 상담을 다 처리했었습니다. 그 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본 결과 요즘 아이들 스스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학습하려면 무엇을 해야겠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 선택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었는데요. 올해 사실 수능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화작과 언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6평, 9평까지만 해도 언매 선택자인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언매 선택자의 표점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능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케바케 사바사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학생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생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신 과목과 겹치는 게 고3 아이들에게는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 받아보시게 되면 그 과목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경우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국어가 매우 약한 상태다. 그래서 1, 2월에 체급을 키워야 되는데 언매를 선택한다? 그건 전반대입니다. 무조건 화작하라고 할 겁니다. 화작 선택자는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언어와 매체로 돌려도 공부 학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공부에 투자해야 될 시간과 노력이 상당한 과목입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언어와 매체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의 노력과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어와 매체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선택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문법 과목으로 5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3등급 이하 아이들은 이 언어 문법 5문제 중 2문제 이상을 꼭 틀려서 3등급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 빈번했습니다. 그만큼 국어가 조금 약하다 혹은 1, 2월에 수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일 때는 화작을 스타트 과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국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수학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6평 이후에 언매로 바꿔도 안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올해 1년의 데이터 통계지만 우리 아이들 6평 이후에 언어와 매체로 옮겨서 많이 성공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언매가 애들이 잘한 애들이 선택한다더라. 선택하면 표점이 유리하다더라. 등급이 높다더라. 이런 카더라 소문에 휘둘려서 무조건 언매를 선택하셨을 경우 국어에 대한 독서와 문학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에서는 현장 강의로 선택 과목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강을 들으시는 경우에 한해서 언어와 매체든 화법과 작문이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진도 관리가 들어가고요. 과제 관리가 들어가고요.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요건 사실 국어 과목은 선생님을 좀 많이 타는 그런 과목이어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얼마나 잘 코드가 맞느냐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편입니다. 제 걸 들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지만 제 걸 듣는다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문학은 겨울방학 때 뭐 하셔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기출에서 아까 적막하다 등등의 선지에 나오는 표현들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강사나 다른 커리에서는 이제 개념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적막, 한국인인데 적막이 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수능이 원하는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사고들을 갖추는 걸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를 익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어를 익히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운문, 현대시, 고전시가 지문 읽는 법, 그 다음 현대소설, 고전소설, 지문 읽는 법, 이걸 이때 배워서 1년간 이걸 바탕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지문을 읽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문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 풀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떤 문제에 출제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하고 읽어야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에 주목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이 1월달 그리고 2월달 동안 갖춰줘야 될 내용이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는요, 사실은 지문이 길었던 재작년까지는 눈팅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문 이해를 못해도 선지에 어떤 정보가 어디쯤 있었더라? 그럼 그 부분 찾아서 OX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수능은요, 정확하게 개편된 첫 수능인 올해 수능은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짧고 눈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에서 실력 발휘를 많이 못하고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캔 독서를 작년 수업과는 완전히 다르게 좀 지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간의 의미,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내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 자료가 수험가에서 많이 쓰는 게 기출, 그리고 2강 등의 사설 컨텐츠. 그러나 사설 컨텐츠 이번에 그닥 도움 안 됐다는 거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설 컨텐츠 크게 도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법학 전문 대학원 시험, 리트 시험이 있는데, 이 리트를 수능국어판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져다 씁니다. 요거를 보통 8월에서 10월 요 정도에 많이 보게 되는데, 요걸 활용해서 스캔 독서 기출과 평가원 기출과 함께 엮어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비문학 제재가 과학기술, 그리고 법경제, 그리고 인문철학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제재를 한 권 읽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만약 과학기술을 싫어한다. 그러면 과학기술의 미래, 서점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하나만 꼽으십시오. 그리고 경제를 우리 아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무조건 읽게 하십시오. 너 이건 그냥 읽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고, 하나 고등학생이 꼭 봐야 되는 경제상식사전, 뭐 이런 것들 책 사셔서 꼭 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시킬 때 학생들의 호불호와 감정은 굉장히 이성보다 세서 자기가 읽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걸 튕겨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시점이 거의 9월, 10월에 가야 되는데, 그걸 보다 훨씬 더 빠르게 편안하게 하시려면 무조건 진짜 싫은 제재가 담긴 가장 재밌어 보이는 책, 가장 쉬운 책을 한 권 사서 읽히십시오. 그럼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보통 이제 학원가가 새로운 예비고3 시스템이 1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전 12월까지 무조건 진짜 싫어하는 제재, 정말 재밌어 보이는 책으로 최대한 골라서 한 권 읽기. 전 요것만 하고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그럼 나머지는 전부 수업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불호, 읽기 싫은 제재, 별거 아니었네? 뭐야, 할만하잖아 생각보다. 그냥 싫었던 거네? 이런 생각하고 올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을 작년엔 첫 해라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못했는데, 미리 선택하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독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책은 맞추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이 안 나오는 상위권 아이들은 문제가 뭔지 찾는 시간. 그걸 1, 2월에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내년 이맘때 이 시간에 기분 정말 좋으실 겁니다. 자, 저는 신용선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